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말복인 오늘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8도에서 30도 분포에 머물겠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말복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는 주춤한데요. 우리 지역에 내려져 있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28도, 경주는 30도에 머물면서 선선함마저 감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까지 내리다가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mm, 많은 곳에는 최고 7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내려져 있던 폭풍해일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는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8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달 들어 경주와 포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경주에서는 목욕탕발 집단 감염과 함께 외국인 확진자도 늘면서 이달 들어서만 78명이 확진됐습니다. 포항에서는 여름 체육 캠프에 참가했던 초등학생 4명이 감염됐고 포항철강공단 직원 3명도 확진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35명이 확진됐는데 목욕탕발 집단 감염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목욕탕과 헬스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N차 감염 등으로 좀처럼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 9일 동안 78명이나 확진됐습니다. 상반기 월별 발생 건수와 비교해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인구 대비 확진율도 0.18%로 상승했습니다. 경주시는 대중목욕탕과 헬스장에 대해 일주일간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또 외국인 확진자도 이달 들어 19명이나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전원 그리고 택시, 대리운전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합니다. 포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사흘 동안 3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업체에서 3명이 확진됐고 여름 체육 캠프에 참가했던 초등학생 4명이 집단 감염돼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 캠프에서 초등학생 4명이 확진되어 캠프 참석자 대상으로 추가 감염이 없는지 확대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확진자도 사흘간 4명 추가 발생해 지금까지 포항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포항시는 정부 방역수칙 외에 추가로 자체 방역 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행사 외에 각종 원례회 등 행사를 자제하고 유흥시설 종사자는 주 1회 선제적 진단검사를, 휴가 등으로 타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도 일상 복귀 전에 PCR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목욕탕, 온천, 사우나 등의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6개 지정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 금지를 담은 행정명령은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위에다 소나기까지 기습적으로 내릴 때 가장 고생하는 분들 중 하나가 집배원이죠. 그런데 경북지방우정청에서 이 집배원 정원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배원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 벨을 누릅니다. 이름을 부르고 문까지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고객님이 안 계셔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붙이고 내일 다시 방문한다고 안내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집배원이 하루에 배달하는 우편물은 800에서 1000개 정도. 배달뿐 아니라 배달 준비, 마무리까지 해야 하니 1-20분 만에 점심을 때워도 시간은 늘 부족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편지 한 통 배달하는데 2.1초, 등기 28초, 소포는 30.7초가 걸린다는 표준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집배원의 업무 강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했을 때 똑같은 일정하게 됐을 때 수치로 시간상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올라가 보면은 어떤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고객님이 나오는 시간도 되게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르신 있는 경우는 또 많이 늦게 나오고. 집배원을 기계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업무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노사 합의로 이 기준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지방우정청이 최근 43명을 새로 뽑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노조는 퇴직 등으로 72명이 결혼됐다며 같은 수만큼 충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집배원 여유 인력은 200명이 넘는다는 게 우정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늘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늘어나는 구역도 뭐 1인 세대, 이런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업무 부하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보면은 뭐 택배 물량도 엄청 늘어났을 뿐만 아니고. 경북지방우정청은 최근 3년간 배달 물량이 16.2% 감소했다면서 대신 소포 위탁 배달원은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 본부는 경북지방우정청 앞에서 사실상의 감원을 중단하라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는 외국인이 일하는 식당이나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도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모임 관련 연쇄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선별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무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익명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QR코드 전자문진표 시스템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사업비 3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부지 선정이 오는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서울 등 6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비수도권 1위의 로봇 인프라와 로봇 산업 육성 의지, 최적의 입지 조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로봇 장비를 제작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대구의 한 업체. 새로운 로봇 장비나 부품을 개발해도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증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실증을 해봐야 되는데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대구에 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소기업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부지는 13일 선정될 예정입니다. 대구와 서울, 경남, 충남, 광주, 부산 등 6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풍부한 로봇 산업 인프라와 입지 조건, 산업 확장성이 경쟁 우위에 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구는 산업용 로봇 제조 분야 국내 1위인 현대 로보틱스를 비롯해 비수도권 가운데 로봇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2010년 23개였던 로봇 기업은 9년 만인 2019년 202개로 9배가량 급증했습니다. 로봇 테스트 필드 부지로 추진 중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엔 현대 로보틱스, 디지스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이 밀집해 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로봇 산업 육성 지원 체계는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연구 개발 지원은
대구에 본원을 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포항의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맡습니다. 2단계 실증 규제 개선은 대구시가 진행 중인 5G 첨단 제조 로봇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담당합니다. 4단계 최종 사업화는 대구의 사무국을 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를 통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진 3단계 실증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인 테스트 필드만 갖추면 완벽한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유치 전략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약 500억 원 정도를 전액 시비로 투자하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 그리고 17개국 20여 개 클러스터 3천여 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라는 국제 협력 체계가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형 국책 사업에 수도권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구시는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10년 넘게 로봇 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온 대구시가 로봇 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태풍 루핏의 영향으로 포항해경은 내일까지 연안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 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업 중인 어선들은 모두 조기 입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해야 하고, 항구의 어선들은 고정 작업을 강화하는 한편 방파제나 갯바위는 출입이 모두 금지됩니다. 해경은 너울성 파도와 해일 등에 대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6일 동해 중남부 연안에 발령했던 냉수대주의보를 어제 해제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기준 동해 주요 연안의 수온은 강원 양양 26.6도, 울진 후포 27.5도, 영덕과 포항 월포, 구룡포 하정은 25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기상 상황에 따라 냉수대 발생과 소멸이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며, 냉수대가 해제됐다고 해서 고수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고수온에 따른 양식 어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지난 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3개월 만에 재발하자 경상북도가 도내 유입 차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6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경기 및 강원도의 양돈 관련 농장과 시설로 사람이나 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거점 소독시설 24곳을 상시 운영하고 태풍 등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기슭, 위험수계, 상습 침수 지역 등에 있는 농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말복입니다. 푹푹 찌는 더위는 주춤한데요. 우리 지역에 내려져 있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28도, 경주는 30도에 머물면서 선선한 마저 감도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곳곳으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까지 내리다가 저녁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적게는 5mm, 많은 곳에는 최고 7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에 내려져 있던 폭풍해일 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내일까지는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8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가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